이번 시간은 AWS가 가지고 있는 트랜지티브 라우팅에 대한 속성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필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트랜짓 VPC에 대해서 어떤 식의 구성과 방식이 있는지에 대해서 기본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트랜짓 VPC를 설계하는 거는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지만 해당 고객사나 서비스에 가장 효율적으로 어떤 요구사항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구성 가능한 게 어떤 방식이냐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그림을 보시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고객이나 서비스들의 어떤 특징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앙에 이제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VPC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서비스들이 이제 스포크 역할을 하고 있는 이제 VPC들이 쭉 새로 이제 생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중앙에 있는 허브 VPC에는 또 이제 이런 어떤 쉐어드 형태의 VPC가 또 구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안에 VPC 안에 그런 자원들을 또 놓고 서비스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외부망과 연동을 하는 이제 온프라미스 연동을 규모가 어느 정도 작은 오피스 같은 경우는 인터넷망을 통해서 VPN을 통해서 연동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의 본사다 아니면 데이터 센터랑 전용망을 통해서 연동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구성도 가능합니다. 특징적인 부분은 앞 시간에 말씀드린 트랜지티브 라우팅에 대한 내용을 극복하기 위해서 EC2에 이제 VPC에 이제 EC2 허브 VPC에 이제 VPN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EC2를 생성을 하고, 얘가 이제 트래픽을 다 받아서 상호 트래픽을 넘겨주는 형태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제품군들, 기존에 이제 VPN 구성을 하기 위한 제품군들, 시스코라든지 주니퍼라든지 포티라든지 이런 벤더들에 대한 소프트웨어들이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마켓플레이스에서 다 구축이 가능합니다. 이 벤더들이 제공하는 HA나 리던던시에 대한 그 개념들하고 방식들도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AWS 이제 이 스포크가 계속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자동적으로 프로비저닝 할 수 있게 생성을 하고 VPN까지 연동해서 기존의 허브까지 연동을 할 수 있게끔 자동화 시킬 수 있는 부분도 고민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우팅 같은 경우를 보면 이 EC2 센터 역할하고 있는 VPN 센터가 다 터널링 프로토콜 언더레이로 IPsec 터널을 다 구성을 해서 VPC와 길을 하나 새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VPC 안에 있는 자원들에 대한 통신이 그 터널을 이용해서 이 센터 장비에 연동이 돼서 들어올 수 있게 돼 있고, 이 센터 장비가 모든 VPC나 온프라미스의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라우팅을 통해서 연동을 시켜주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온프라미스를 DX의 다이렉트 커넥트 전용선을 구성을 했을 때 바로 연동이 됐을 때 아까 트랜지티브 라우팅에 대한 요소가 해당이 안 될 수가 있겠죠. 이제 길을 오버레이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용한 게 디태치드 VGW라는 게 있어요. 터널링을 통해서 이 VGW랑 다이렉트 커넥트 전용선이 프라이빗 링크가 연결이 되죠. 근데 이제 직접 연결을 이 VPC에 붙여서 연결을 하게 되면 얘는 터널링을 통해서 이 VPC에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EC2랑 또 오버레이 연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VGW의 디태치드 기능을 통해서 VPN을 연동을 하면 이 VGW에 대한 관리를 포인트를 줄일 수가 있겠죠. 이건 AWS가 관리해주는 자원이기 때문에 이 스포크에 사실은 다 그 서드 파티 제품들 인스턴스에다가 VPN을 올려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관리적인 부분이나 매니지드 관점에서 좀 더 효율화나 그리고 자동화 관점까지 고민을 하신다면 스포크는 VGW를 이용하셔도 크게 이슈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도 직접 연동해서 인크립션을 다 VPN 장비화 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캐파 관리라든지 그리고 전용망을 통해서 좀 더 전용선을 통해서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성능이나 트래픽을 보장을 해야 되는 조건 때문에 아마 전용선을
구성을 해야 되는 니즈들이 있을 때는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허브 스포크 간의 구성상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급적이면 스포크에 VGW의 VPN 기능을 써라. AWS 매니지드의 VPN을 구성을 해라. 그리고 스포크 투 스포크에 뭐 이렇게 트랜짓 VPC를 통해서 통신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직접 피어링을 해서 통신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피어링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상호 두 계정 간에 이제 어느 정도의 좀 신뢰가 좀 높은 관계, 뭐 보안적으로 봤을 때 그런 관계에서는 피어링을 통해서 구성을 하게 되면 이제 뭐 보안적으로 이제 트래픽에 대한 암호화도 안 하면서 상호 통신이 가능한 구성인데, 이제 조금이라도 관계가 좀 틀리다. 사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하나의 고객사에서 통신을 제공할 수도 있지만 제3의 서비스 업체와 통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이 트랜짓 VPC의 이제 IPsec 터널을 통해서 구성을 하는 게 좀 더 낫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스포크와 이 온프라미스와의 통신도 트랜짓 VPS를 쓸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DX 게이트웨이를 써서 또 통신을 할 수도 있겠죠. 아까 앞 시간에 설명드린 대로 바로 인크립션 없이 통신할 수 있게 DX 게이트웨이를 연동을 하고 요렇게 다른 VPC와 DX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연동을 하는 방법도 가능할 겁니다. 이제 트러스트 관계나 어떤 중요도, 보안적인 관점에서 데이터를 인크립션을 할지 말아야 될지 뭐 거기까지 좀 확인을 해서 이 각각의 구성 방안을 고민해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